안녕하세요. CR9고의 양현수생입니다. 오늘은 수능을 이틀 앞둔 여러분들에게 현대시에서 5점 더 맞는 비법을 전격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험생 여러분, 이번 수능에서 놀라운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현대시 풀 때 어떻게 푸는지 푸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실전에 비추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 문제를 들어왔을 때, 문제부터 읽고 풀기를 권합니다. 자, 문제부터 풀어라. 자,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시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안에 있는 정보를 먼저 활용을 해서 나중에 시 지문을 읽게 되면 훨씬 더 시 이해가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을 벌고 멘탈의 어떤 붕괴를 미리 막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부터 근데 시 문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 다 대부분 공통점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통점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선지에 대부분 다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것들을 묻죠. 자, 이것은 다 개념을 연결시켜 묻는 겁니다. 뭐 객관적 삼관물이니 서리법이니 영탄적 어조이니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따라서 공통점 문제는 맨 나중에 풀긴 푸는데요. 맨 마지막에 풉니다. 그러나 선지에 있는 개념들을 미리 체크해 둔다면 시 지문을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풀 때 먼저 첫 번째 문제에 선지에 나오는 개념어들을 일단 체크해서 먼저 좀 기억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48번 문제 보면 43번 문제 선지 1번의 도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선지 2번은 자연물을 이용한 정서의 표현, 3번은 계절적 배경, 4번은 유사한 식구의 반복, 선지 5번은 설의가 나왔습니다. 다 익숙한 것들이죠. 자, 이것들을 가지고 제시문을 읽을 때, 이거를 하나씩 지워가면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복이 있는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시 문제는 반드시, 문학 문제는 복이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독서 문제와 달리 문학에서의 복이 문제는 어렵게 꼬아주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문학의 함축성이 있고 주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없는 어떤 어려움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문제 안에 보기 속에 제시문에 문학 작품에 대한 주된 정보를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보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정보를 읽게 되면 주로 시든 소설인 간의 주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표현상 특징 같은 것들이 꼭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작품 정보를 미리 읽어둔다면 미리 읽고 나서 그 다음 제시문을 연결시켜 읽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있는 문제를 이건 맨 먼저 풉니다. 맨 먼저. 아까 공통점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려고 그랬죠? 자, 보기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데 문제는 보기 있는 문제를 풀 때 보기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제시문을 나중에 읽는 것이 순서상 좋겠죠? 자, 이렇게 제시문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 그 문제의 선지를 OX 판단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45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시 문제 유형은 시의 내용적인 이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건데 밑줄 그어놓고 함축적 의미를 묻거나 아니면 시의 내용에 대한 해석, 자, 내용 해석에 대해서 옳거나 그런 것을 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역시 이것도 자, 지금 45번 같은 경우는 보기를 주고 있는데 보기를 읽고 나서 보기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보기에 4개는 옳죠. 자, 보기를 읽고 나서 역시 제시문을 같이 읽게 되면 문제가 쉽게 더 풀리게 되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여러분 문제 세 문제를 보면 첫 번째 공통점 문제, 두 번째 보기와 제시문 연결시키는 문제, 세 번째 문제 역시 내용 이해 문제지만 보기와 제시문을 연결시켜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먼저 검토해서 이 시간이 보통 문제 검토한 시간이 한 15초 이내? 15초 이내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한 다음에 문제 푸는 순서를 머릿속으로 문제 푸는 순서를 설계합니다.
자, 문제 푸는 순서를 소개한다면 여기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먼저 44번을 연결시켜서 가와 연결시켜 풀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을 보기를 읽은 다음에 역시 나와 연결시켜서 풉니다. 자, 그럼 2시가 다 45, 40 문제 2개가 자, 문제 2개가 이미 풀린 상태에서 그 2시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로 마지막으로 43번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답이 쉽게 찾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쉽게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풀었을 때 자, 제시문 읽기와 문제 풀이가 동시에 44, 45 2개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제시문을 하나 다 읽었을 때는 이미 두 문제가 풀려 있는 상태이고 43번만 남게 됩니다. 그럼 멘탈이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그러면 44번부터 문제 한번 보기를 읽고 제시문에 가서 가를 어떻게 읽는지 선생님이 제시문 읽는 방법과 문제 푸는 방법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4번 볼까요? 보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기를 보면 44번에 자,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감상해라. 자,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여러분 그렇게 묻고 있는데 자,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쪽을 읽어볼게요. 이 시는 장자의 추수편에 실려있는 대지 관 어원근을 빌려 큰 지혜는 멀리서 볼 줄 알고 이 시가 주제가 그거네요. 큰 지혜를 발휘하려면 멀리서도 볼 줄 알고 가까이서도 볼 줄 아는 것이라는 생각을 드는 이건 바로 주제를 언급해주는 감사한 땡큐한 내용이네요. 자, 특히 공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 이건 표현상의 수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가 되겠네요. 그리고 관점의 변화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성찰도 된다. 정말 땡큐네요. 자, 가 작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걸 읽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보기까지 읽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제시문으로 가서 가를 읽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시문으로 가볼까요? 자,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여러분들, 가시 읽을 때 말이죠. 시를 볼 때 먼저 제목을 먼저 봅니다. 제목 보니까 장자. 자, 제목을 먼저 봐라. 자, 장자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원통이라는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원통이 가서 장자를 느꼈구나.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죠. 자, 제목 속에는, 왜냐하면 제목 속에는, 시적 대상을 제시해 주거나요. 아니면 시의 주제 같은 거를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 문장 여러분 읽을 때, 자, 텍스트 시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얘기했습니다. 시 이해할 때는 시의 문장을 따라가면서 읽는데, 문장 읽을 때 주어나 목적어나 수어 같은 중심, 문장 성분을 가지고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면, 음이단의 이해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갔다. 봉우리에 올라갔네요. 이게 서술어죠. 자, 주어는 나라고 생략되어 있겠습니다. 나는 화자가 대청봉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발 아래 구르고 엎드린 작고 큰 산들이며 여러분들 수식어구는 조금 빼도 되겠습니다. 이게 수식어구죠. 이거 빼볼까요? 올라서 봅니까? 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으로 볼 수 있네. 산을 바라보고 또 떨어나갈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어떻습니까? 수식어구네요. 이것도 빼놓을까요? 자, 산들과 마을들을 바라보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다만 무릎께까지라도 다가가고 싶어 안달나서 몸살은 바다. 여기까지 수식어구네요. 자, 수식어구 빼겠습니다. 자, 바다. 세 번째 목적은 바다입니다. 산과 마을과 바다를 내려다보네요. 서술어 내려다봅니다. 올라가서 V2 내려다봅니다. 자, 그랬더니만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은 착각, 속속들이 다 알 것 같은 착각, 이게 V3, V4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산에 올라가서 마을을, 바다를 바라보고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다, 일종의 접속어가 나왔다 볼 수 있겠네. 그러다, 자, 속초,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44번에 보기에서 공간의 이동이 있다고 그랬죠? 자, 대청봉에서
내려와서 속초라는 제 땅으로 내려왔네요. 내려와 보니까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또 바뀌었습니다. 시장 바닥으로 옮겨갔어요. 장소가 옮겨갔습니다.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자, 이들과 소주도 마시고 타령도 듣고, 부이니까 그거 없습니다. 술도 먹고 듣고, 자, 그런데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비슷한 얘기 반복되니까 이 뒤는 밑줄 안 가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 여기서 하나의 의미 단위가 끊기고요. 다음 날에 또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바뀌어서 장소까지 온통으로, 속초에서 온통으로 바뀌었네요. 자, 와서 이번에 어디 갑니까? 뒷골목에 갔습니다. 장소가 바뀌었네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 땀내를 맡고 악다구니를 듣고, 자, 싸구려 하숙으로 또 와서 싸구려 하숙에서 장소가 바뀌었네요. 싸구려 하숙에 와서, 자, 마늘장수와 실랑이도 하고, 그 다음 젊은 군인 부부 싸움 소리에 잠도 설치고, 자, 뒷골목에 가서 악다구니 듣고 신랑이 하고 잠 설치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주어입니다. 주어. 세상은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자, 여러분 산 위에서 어떻습니까? 산 위에서는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다가 이제는 알 수 없다라고 그러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어떻습니까? 화자가 경험한 어떤 시적인 상황이네요. 자, 정리해볼까요? 여기서 이 부분이 바로 시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대목이고요. 여러분 상황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화자의 정서가 나오게 되겠죠? 정서가 나옵니다. 아까 앞에도 볼까요? 올라가서 앞에서 대천봉에 올라가서 바다를 내려다 본 것이 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정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니 세상을 다 알 것 같은 착각이 들었더라. 속초에 내려와서 아주머니를 만나고 온통에 내려와서 하숙집에서 싸움도 구경하고 잠도 설치다 보니까 삶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서가 느껴집니까? 자, 세상을 우리는 너무나 멀리에서만 산 위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속초에서 본 것처럼 너무 가까이에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뒤에 서리법으로 정리하고 있네요. 서리법. 아까 43번에서 선지 5에 나왔죠? 자, 이건 가에는 오케이네요, 일단. 자, 43번 선지 5에 가서 가에 오케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문장 보니까, 지나가는 문장 보니까, 여기 너무 멀리에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장 구조가 유사하네요. 이거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담고 있네요. 자, 이거는 44번 선지에 몇 번입니까? 40번 선지에 4번에 해당하는 가에서 오케이가 나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미리 지어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정서를 확인해 보니까 3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서 볼 필요도 있고 또 멀리에서도 볼 필요도 있고, 자, 그것이 화자의 중심 정서로 마지막에 제시가 되고 있네요. 이게 시의 주제와 같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벌써 44번을 풀 수 있게 됐네요. 자, 한번 볼까요? 44번은 여러분 보겠습니다. 44번에서 아까 보긴 읽어놨으니까 보기에서 다 읽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근데 시도 다 아까 읽었습니다. 자, 선지 검토할게요. 선지 1번. 대천봉의 선화자가 본 산들과 마을에서 멀리서 본 세상의 모습이다. 둘 다 맞는 얘기네요. 대천봉에서 봤을 때 산들과 마을들은 멀리에서 본 것이다. 그럼 당연히 금방 오케이죠. 산, 마을 아까 봤잖아요. 다 멀리에서 본 거잖아요. 그죠? 멀리에서. 자, 그 다음에 선지 2번. 화자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속속들이 알기 위해서는 가까이에서 보아야 한다. 자, 바다를 확인해 볼까요?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슬쩍 가서 보니까 어때요? 바다를 내려다 보니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속속들이 다 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끝이죠. 자, 이 문장이 다 전부네요. 그런데 선지 2번 보니까 속속들이 알기 위해서 가까이에서 보아야 한다? 자,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 뒷부분에서 이런 가까이 보아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안 나오죠? 그냥 멀리서 보니까 다 알 것 같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가까이 보자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뭔가 좀 구리네요. 얘는 아마 얘가 답일 것 같네요. 자, 이렇게 2번이 뭔가, 자, 구린 냄새를 풍기면서 나는 답이다 라고 외치고 있네요. 자, 2번이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 정도면 답이 벌써 나왔네요. 야, 이렇게 선지 2번에 확실하게 답이 나올 경우에는 3, 4번은 아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죠. 이렇게 해서 시간도 벌고, 자, 가에 대해서 우리는 벌써 하나 해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44번을 풀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44번을 풀기 위해서, 자, 제시문을 가봐야 되겠네요? 자, 45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슬쩍 보니까, 이 시의 제목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물었더라는 제목이네요? 시란 무엇인가는 질문을 하고 있다. 그리고 2번 보니까,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시인이 못 되니까 모른다고 대답했대네요. 그래서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남대문에 가서 보니까 답을 얻게 됐는데,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 삶이 고되어도 마음 좋고 인정 넘치는 평범한 서민들이 시인이라 생각했다. 자,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5개 중에 4개는 맞는 거네요. 1개만 틀린 거죠. 그리고 이 정보가 대략 맞다고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벌써 45번 보기 안을 읽어보니까 이 보기의 정보가 나시에 대한 정보를 다 대부분 알려주고 있네요. 시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나 읽을 때에도요, 문장 단위로 끊어서 주어, 수로, 부의를 가지고 끊어보면서요, 거기에서 중심 정서와 시적 상황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 가볼까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어요. 시가 뭐냐고. 여러분, 도치가 됐네요. 도치. 여러분, 43번에 선지에 나왔죠? 나에는 도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 그 가에는 도치가 안 보였죠? 그러므로, 자, 도치가 난 선지는 공통점으로 할 수 없겠네요. 벌써 하나 43번도 지웠습니다. 자, 선지 2번. 자, 두 번째 문장. 나는 시인이 뭐 때문에 모른다. 자, 나는 시인이 아니니까 모른다. 미칠 굴 것도 없네요.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무계동과 종로, 명동, 남산에 가서 걸었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안에 갔을 때,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시적인 상황이죠. 시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화자의 이런 상황에 대한 정서, 이런 정서가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되겠네요. 자, 어떤 게 생각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장에서, 평범한 서민들이죠? 엄청 고생되어도 마음 좋고 인정이 있고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자, 그런 사람들, 단어가 반복되고 있네요. 19의 반복, 43번 선지, 나온 내용이죠. 벌써 여기서 체크할 수 있네요. 자,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 여러분 알파란 말이 무엇입니까? 영어의 A와 똑같은 거죠. 처음이자, 전부다, 끝이다, 전부이다, 이런 일이에요. 자, 바로 그들이, 평범한 서민들이 세상의 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민중들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들이 고귀한 인류이고 광명이고 바로 시인이다. 자, 답이 나오네. 시가 뭐냐? 시인 누구냐? 자, 시인이 아니라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시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가 머릿속에 담겨있는 상황에서 45번 선지 보기를 보게 되면 답이 다 정확히 나오겠죠. 자, 이제 내용이 끝난 다음에 바로 선지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선지 기억 보겠습니다. 시란 무엇인가 질문. 기억은 오케이네요. 자, 선지 2번. 모른다? 2번도 오케이네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물어봤다? 그냥 걸어 다닌 거잖아요. 그냥 걸어 다닌 거지 물어본 건 아닙니다. 얘가 문제네요. 딱 보기에 디귿이 답입니다. 3번 답. 벌써 답이 나왔네요. 자, 선생님. 여러분들이 그 시 지문을 읽을 때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해서 천천히 읽고 있는데 시 읽을 때는 빨리빨리 읽을 수 있겠죠. 빨리빨리 읽고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45번도 답을 이미 하나 골라봤네요. 자, 마지막 남은 문제 43번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아까 도치는 어떻습니까? 도치는 어때요? 도치는 나에는 있었지만 가에는 없었죠? 1번 X, 2번 자연물을 이용한 정서의 표현. 여러분, 자연물을 이용한 정서의 표현은 감정이입 같은 걸 가리키잖아요. 그죠? 감정이입이나 객관적 성감을. 그런데 가나 둘 다 없어요. 그죠? 아까 확인 못 해봤죠? 자, 계절 배경. 여러분, 가에 산에 올라간 계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벌써 가가 아니니까 벌써 한 번 더 X네요. 그죠? 자, 3개 지웠네요. 4번 유사한 식구의 반복. 아까 가에서 나왔으니까 자, 마지막 구절에서
너무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거기에 가에는 오케이네요. 나에서 어떻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두 번 나왔죠. 마지막에서 알파이고, 인류이고, 광명이고. 자, 나에도 있네요. 4번 정답. 5번 서리는 가에는, 자, 가의 마지막 줄에 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는 안 나오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43번도 쉽게 풀리네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시 푸는 방법적인 면에서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문제부터 읽어라. 자, 문제부터 읽고, 자,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순서를 짜라. 순서 설계해라. 시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보기 있는 문제를 먼저 푼다. 그 다음에 내용 이해 문제를 연관시켜 푼다. 그죠? 보기 풀 때는 제시문을 같이 연결시켜서 읽어라. 내용 있는 문제도, 묻는 문제도, 자, 제시문과 연결시켜서 같이 풀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점을 풀어라. 자, 이런 순서를 설계한 다음에 이에 따라 풀게 되면요. 자,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시문을 다 읽게 되는 순간 플러스 문제까지 동시에 풀립니다. 그러면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멘탈도 세이브가 되겠죠.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방법을 잘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번 시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능에서 승리하시고 20대 생을 정말 아름답고 활기차며 정말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라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